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어떤 어머님이 블로그에 넋두리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 이야기인데, 나는 사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말문을 여셨는데, 어, 다른 어머님들과 같이 좀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올라온 글을 쭉 이제 말을 해보면, 다른 블로그에도 많이 올렸대요, 어머님이. 자신을 아는 지인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솔직히 사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 정정한대요. 아니, 정정한다. 나는 사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여기 나온 내용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심경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좀 재미나게 쭉 써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너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고,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아이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리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목표를 위해서 아이의 소중한 어린 시절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 네, 그죠. 이제 이 어린 시절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을 부모님들이 좀 많이 해주세요. 어, 그러면 저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부모님들께. 그러면 공부 안 시키시고 어떤 거 시켜주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놀리죠. 그래요. 근데 사실상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끽해봐야 뭐 아파트 단지면은 아파트 놀이터, 그리고 아이들이 빽빽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게 막상 놀이터에서 놀려고 해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놀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시간에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같이 놀 수가 없죠. 혼자만 계속 놀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내내 같이 있어 주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아야 되는데 우선은 환경이 받침이 안 돼요. 환경이. 그래서 내가 그토록 극찬하는 기간에 3년 동안이나 보내고, 동생은 뭐 4살 때부터 아마도 4년을 보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 맡겼던 교육기관이 있나 봐요. 그간에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어, 자신의 가치에 맞춰서 아이를 잘 키워왔다고 자신했었대요. 어머니는 영어는 적당히 녹출을 해주었고, 다른 아이들이 뭐 원서로 해리포터를 읽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 읽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대요. 그리고 영어는 또 나름 본인의 전공 분야셨대요. 그래서 어려서 미친 듯이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였는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영어의 어려운 부분들을 바로 어머니가, 부모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점이죠.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님도 어려웠던 것은 수학이네요. 수학. 문제는 수학. 내가 무너진 게 바로 수학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뭐 다른 사람들은 수학 학원을 3개씩 보낸다 이렇게 할 때는 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보내고 났는데 완전 이해한다 이렇게 썼어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웃어주시고. 그리고 사립 초등학교를 보내시는 분인가봐요. 나는 사립을 보내면서도 교과 공부를 미리 시킬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영어는 뭐 본인이 좀 자신 있어 했으니까 별개로 이렇게 좀 가르치셨나 봐요. 아, 수학도 야 선행은 무슨 1학년 수학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덧셈 뺄셈 조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대충 문제집 한 거 풀리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아무것도 안 시킨 채로 1학년을 입학시켰대요. 사립 초등학교를. 문제가 예상되겠죠. 와,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 이건 방임이다. 아주 심각한 방조야. 크크크. 미안해 아들아. 크크크. 이렇게 올리셨어요. 뭐 암튼 자꾸 시험을 받는 학교 때문에 도저히 그냥은 안 되겠다 싶어서 7월 달에 뭐 지금은 아니고 이제 작년 이야기인가 봐요. 7월에 다시 여름방학 때부터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지금 이 친구가 2학년이 된 모양이에요. 와, 그동안 내가 진짜 육아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았었는데 아, 하루 꼴랑 몇 장 문제집 풀면서 와 아이하고 이제 많이 싸웠나 봐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자꾸 왔대요. 에, 저도 전문적으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이런 상황이 뭐 아주 자주 오거든요. 예, 저야 이제 완전히 직업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이런 화가 올라오더라도 조금 잘 참는 편인데 특히 내 아들, 내 아이라면 엄마들은 어머님들은 이런 부분이 좀 힘드실 거예요. 그 엄마표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아이들 엄마라면 아마 격하게 공감할 것 같은데 이래서 엄마표 책이고 뭐고 전부 딸 키우는 엄마 이야기밖에 없구나 싶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나 봐요. 아들 키우는 그런 팁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엄마표로 돌아와서 엄마표 하는 사람들 아니 딸들은 잘한다 치고 엄마표 하는 아들 엄마들 와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 보살이거나 최소 도 닦는 사람일 듯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아들을 공부시키려면 도를 닦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과와 연산을 따로 문제집을 풀리고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셨대요. 그러니까 첫 아이니까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제가 이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된 거예요. 와, 이 글을 읽다가 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얘 글 계속 읽어봤자 소용없다. 뭐 어떻게 애 문제집 한 권 안 풀리고 학교를 보내냐 할 것 같고 진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라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나는 진짜 그랬다. 수학이 수학이지. 아이 산수야 산수. 야 산수가 뭐 덧셈 뺄셈 하면 되지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셨나봐요. 수 개념 좀 적당히 알고 연산 좀 하면 교과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요? 어 우리 지금 어른들은 우리 때는 좀 그랬죠.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사람들은 좋은 기억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초등학교 때 좋은 기억만 남았던 거예요. 음, 그때까지는 뭐 첫째가 학교 시험에서도 곧잘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랬겠죠. 뭐 1학년 때 20점, 30점 받아오는 친구들은 정말 드물어요. 물론 다른 애들 매번 100점 맞고 전부 다 만점 받았는데 울 아들은 한두 개 틀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한두 개 틀리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100점 맞는 친구들만 이렇게 눈에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머님들은.
공부 습관, 규칙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하는 습관 자체가 없었던 아이라서, 없었던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습관을 어, 어머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었겠죠. 그걸 잡아주자는 게 나의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팁 드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름 7월부터 시작한 문제집 풀기는 정말 내가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잘 해나갔대요. 그리고 방학 끝나고도 계속 학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꾸준히 풀었대요. 그 영어는 뭐 어머님이 좀 봐주셨기 때문에 별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해봐야 받아쓰기 시험 매주 보는데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어서, 조금 있으면은 2학기 되면 1학년들은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그거 난이도가 의외로 꽤 높은 편이에요. 그 반드시 연습을 시켜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좀 받으셨었나 봐요. 받아쓰기 연습 그리고 수학 문제집 매일매일 몇 장씩 풀어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였대요. 뭐 보통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뭐 이거 두 가지 충실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2학년 언니들도 그랬고, 학교에서 친해진 같은 반 엄마들도 그렇고, 뭐 요 정도 하다가 이제 2학년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준비를 시켜야 한다고 이제 주변에서 말들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저는 매일 수학 문제집을 풀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될까요? 했다가 문제집 추천 수수권 받고는 갑자기 머리가 띵 해졌대요. 근데 어, 문제집은 정말 많죠, 시중에. 저는 그냥 가장 기본 문제집 우선 한 권 풀기. 그리고 이제 저는 문제집도 풀기 전에 제가 드리는 팁은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을 애가 다니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수학 교과서를 가져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익힘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그 보내더라고요, 집으로. 그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관심 가지시면은 수학책 가져오게 하고 수학 익힘책 가져오게 해서 그거 위주로 반복적으로 많이 풀려주셔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정보가 많으면은 어머님들이 힘들어해요. 뭐 최상위 뭐 수학이니 뭐 뭐시니 해서 추천을 많이 받으셔서 아마 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그리고 뭐 기초는 뭘로 잡고 뭐 응용편 뭘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코칭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12월 이제 겨울 방학이죠. 12월 방학을 앞두고는 사놓은 책 많이 샀나 봐요. 뭔 소리인지 알 길이 없어서 던져놨던 여러 가지 수학 교육법을 펴보았대요. 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다 나와 있었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보이는 거야, 엄마들이. 그죠? 지나고 나면 아이고 이렇게 시켰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보이시나 봐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문제집 준비, 그리고 뭐 수학 공부 제대로 좀 시켜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이 다 보내고 나서 1학년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뭔가를 좀 알면서도 안 시키는 것과 진짜 전혀 몰라서 못 시키는 것은 천양지차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정말 다르죠. 몰라서 안 시키는 거하고 알면서 안 시키는 것은 다른 거죠. 그저 사교육이 싫어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마치 아이를 지켜준 양 행동했던 것이 결국에는 내 무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나만의 뭐
자위는 아니었는지 이렇게 반성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기 싫다는 공부를 시키면서 잔소리를 해야 하고 또 나쁜 역할을 맡는 것이 두려워서 또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아이와의 갈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좀 자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1학년인데 6학년 수학까지 해놓았다는 친구들도 있다. 아, 저도 이거 1학년인데 뭐 6학년 수학까지 해놓았다는 어머님들 이야기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친구한테 가서 수학 테스트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수학 겉핥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완전 진짜 누가 봐도 영재 천재가 아닌 이상 선수학습을 했다 해도 그 개념을 다 이해하거나 하는 친구는 제가 만난 평범한 아이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머님들도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행에 대한 압박을 좀 받으셨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초까지는 굳이 선행 필요 없습니다. 거의 다 논할 수 있어요. 4학년까지는 기초만 탄탄, 기본기 탄탄 이걸로만 쭉 나가셔도 아이들 나중에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불안해진다. 이 학부모님 뿐만 아니고 다들 불안해 하시죠. 얼마나 많은 선행을 시켜야 하는 것일까 이런 것. 그래서 너무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과에 관련된 문제집을 최소 2권을 풀리고 보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근데 좀 아쉬움이 남으시는 듯한데 뭐 저는 솔직히 이것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최소 2권. 그냥 뭐 기초가 되는 거 한 권 정도 재미나게 저는 재미나게 풀었던 기억을 아이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학창 시절 겪으면서도 봤듯 선행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다. 이 어머니는 깨달으셨네. 소화할 수 있는 사람만 선행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행이란 것은 거의 의미가 없죠.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할 수 있죠. 차라리 이해되지 않는 선행을 시키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꾸준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중학교 때 개인적인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의미 없는 선행을 아이에게 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죠? 의미 없는 선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중학교 이야기 잠깐 말씀하셨고 이렇게 뭐 공부를 했어도 뭐 애들이 입시 경쟁 우위에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다시 이제 1학년 때의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 아들 8살 생애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학원도 등록하고 열심히 숙제도 했다. 그리고 학원 보냈더니 공통적으로 선생님께서 태도가 학원을 처음 다녀서 그런지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이 너무 듣기 좋으셨대요. 되게 선생님들은 어머님들한테 이제 상담 드리면서 아이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저 또한 아이들의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칭찬을 듣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칭찬 많이 들은 친구들이 태도도 좋고 많이 좋아져요. 꾸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진짜 훨씬 더 아이들한테 효과가 크니까 부모님들도 내 아이한테 칭찬 많이 해주세요. 다른 아이한테 칭찬하지 마시고 내 아이한테 칭찬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9살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학을 잡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날. 그리고 이제 어떤 어, 다른 이제 선배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우리 언니가 진짜 어려서부터 아들 많이 놀리고 기다려주고 언젠가 자기 할 때까지 되면 하겠지 하고 기다려줬는데 평생 그게 안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차 싶었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저학년 때 엄마 하라는 거 다 아는 그때 좀 더 빡세게 시켜놓을 걸 하는 말도 있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제 조언들은 굳이 빡세게 시키실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는 집중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 좀 흥미 범위 내에서 학습을 그 정도 시켜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학습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인식을 아이한테 확실히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조금은 하기 싫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조그만의 그런 의무감. 왜냐면은 배우는 학생이잖아요. 유치원생도 어차피 삶을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시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공부는 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이한테 반드시 인지는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그거를 인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들으면 뭐 1, 2, 3학년 때 바짝 시켜놓는 것이 정말 정답일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답 아니고요. 흥미가 있는 범위 내에서 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보통 어머님들은 흥미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고 좀 윽박을 지르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혼내면서 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만들이 나중에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불만으로 불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압적인 것은 저는 권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공부는 해야 한다는 인식 반드시 필요하고 그, 그 인식을 발판으로 너무 많이 시키시면 안 되고 아이의 집중력 범위 내에서 시키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님들이 이제 그냥 또 위로 차원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야,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불타올라서 우리 어 애들이 할 수도 있잖아.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러는 친구들은 한 10,000명 중에 한 명? 뭐 10만 명 중에 한 명?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조금 음, 제가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에 수학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엄마한테 자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학습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초등학교 기초가 없으니까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저랑 같이 공부한 지 지금 2년 반 정도 돼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도 힘들어요. 그 친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셋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때 어, 정말 잘 해놔야 하는 세대예요. 그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친구들이 늦게 따라와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다양한 엄마들을 만나고 그녀들의 많은 조언을 듣고 하면서 본인도 많이 배우셨대요. 뭐 한 학년 위에 언니들한테 좀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문제집 추천 같은 거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문제집 추천은 많이 받았지만 본인이 후배들한테나 이제 지금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는 섣불리 문제집 추천을 하지는 않으신다고 해놨네요. 혹시나 이거 괜히 추천했다가 진짜 너무 모른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뭐 확신에 찬 부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적절한 문제집을 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문제집도 없어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기본서를 추천드려요. 어떤 출판사건 뭐 예를 들어서 뭐 EBS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에서 기본편.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에서 땡땡 출판에서 나왔다.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 기본편. 우선 그게 기본편이 첫 번째가 되고 그거를 충분히 잘 소화했고, 근데 이 문제집을 사기 전에 더 먼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교과서. 학교 교과서를 충실히 어, 아이가 소화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 충실히 학교 교과를 소화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기본 문제집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좀 더 여기서 욕심을 내신다면 그 다음 응용편을 풀리시는 거죠. 근데 응용편까지도 그렇게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기본편에도 약간의 응용된 문제들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들 중에서 또는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조금 틀렸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복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과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틀렸던 것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풀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뭐 학습지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학습지를 시키시면 되고, 어, 문제집을 풀리시는 분, 뭐 지금 이 채널은 거의 엄마표 학습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보통 문제집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집,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집의 기본편을 풀리시고, 거기 그 기본편에도 응용 문제가 반드시 있거든요. 서술형 문제라든지 그 문제를 잘 못 풀었던 것을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풀리기, 그것도 아이 혼자 풀어야 해요. 그때도 어려워했다면 그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풀려주세요. 이렇게 시키시는 것이 돈도 아끼시고 가장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7살 또는 뭐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공부 안 시켜요. 거의 한 달, 2달 동안.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그렇게 늦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는 한글은
떼서 보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들어가서 떼면 대체적으로 좀 늦었다는 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한글을 띄엄띄엄 읽는 정도까지의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전에는 반드시 만들어 주셔서 보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수다 얘기가 많았죠. 여기 올라온 내용은 거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좌충우돌 1학년을 좌충우돌 보내는 아들의 어머니가 올린 내용을 쭉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이 블로그에 이 글을 읽으면서 재미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수다를 떨어볼까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졌죠. 뭐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수다를 갑자기 올렸고요. 또 다른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수다적인 내용을 같이 올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